대략 10대 정도로 보이는 전투기들이 어딘가로 급히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대전 상공에서 찍힌 이 영상은 SNS에 급속도로 퍼지며 수많은 네티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는데요. 전투기들이 삼각 형태로 편대 비행하는 모습은 장엄한 느낌을 주면서도 한편으로 무언가 큰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기에 시민들은 잠시나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영상을 확대해보면 해당 전투기들의 기종은 한국 공군에서 운영 중인 F-15K로 보이는데요. 군 당국에 따르면 이 전투기들은 지난 6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출격했으며 당시 현장에서 함께 작전을 펼치던 미군조차 경악할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갈수록 과감해지는 북한의 도발에 한국 공군이 펼쳤던 작전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휴전선 근처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지난 4일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IRBM 발사에 이어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하자 전쟁에 가까운 대치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요.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북한은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 등 군용기 12대를 동원해 황해도 곡산 일대에서 황주 방향으로 비행했고 이 일대에서 공대지 사격 훈련까지 실시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이 무력 시위 성격의 편대 비행을 한 것은 지난 1년간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행동인데요. 참고로 북한이 침공한 특별감시선이란 북한 공군의 남하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추적 감시를 결정하는 군사적 마지노선입니다. 이는 지난 연평도 포격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북한의 도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이번 무력 시위는 최근 한미일이 동해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훈련을 진행한 것에 대한 경고성으로 풀이됐습니다. 레이건호 항모강습단은 지난달 부산에 입항해 한미연합 해상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을 마친 뒤 이동했으나 지난 4일 IRBM 발사 직후 동해로 재진입한 바 있는데요. 북한은 이날 편대 비행에 앞서 탄도미사일도 쏜 것으로 드러나 긴장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합참은 오전 6시경 북한 평양시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평양 삼석 일대에서 미사일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첫 미사일은 비행거리 350km, 고도 80km, 속도는 마하오였으며 두 번째 미사일은 비행거리 800km, 고도 60km, 속도는 마하6으로 탐지됐습니다. 비행궤적상 해당 미사일들은 KN-25와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데요. 일본 정부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중 두 번째 미사일은 변칙궤도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로 다른 기종을 함께 발사하는 일명 스쿼 쏘기를 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참고로 북한이 올해 들어 발사한 미사일은 총 10개입니다. 이는 기존의 무기 시험 재원을 밝히며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이었는데요. 군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대량 양산과 실전화된 무기의 운용성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북한의 대대적인 국지 도발이 머지않았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군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으나 전 세계적 주목을 받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우리 군이 보여준 이례적인 대응이 해외 언론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기 때문인데요. 사건 초기 한미일 3국의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도발의 길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들의 행동에 대한 비난과 고립, 대응 강화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일본 기시다 총리 역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외 언론들은 북한의 도발 자체보다 오히려 이에 대응한 한국군에 초점을 맞춰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군은 북한의 군용기가 특별감시선에 근접하자 즉각 F-15K 전투기 등 30여 대를 출격시키며 북한군을 신속히 압도했습니다. 북한 공군기들은 당시 특별감시선 이북에서 남쪽으로 넘어오기 직전 한국의 공군기들이 벌써 도착한 것에 깜짝 놀라며 꽁무니를 뺐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는 북한 공군기의 존재를 첫 감지하고 대치하기까지 단 10분도 채 안 되는 찰나의 시간이었습니다. 북한군이 특별감시선을 넘으려고 마음먹는 순간 그 짧은 시간에 이미 한국의 F-15K기가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특별감시선이라는 것이 신속 대응을 위해 북쪽으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설정돼 있긴 하나 아무리 그렇다 한들 이는 너무나 빠른 대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함께 대응에 나선 미군과 일본조차 경악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한국형 킬체인, 즉 전략 표적 타격의 체계적인 시스템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른 말로 대량 응징 보복 체계라고도 불리는
이 개념은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에 발표된 대한민국의 대북한 군사 응징 전략입니다. 이는 총 3가지 작전으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제1축 킬체인의 시작은 북한의 공격 징후가 확실할 경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관련된 시설들을 발사 이전에 타격하는 방법입니다. 제2축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는 북한의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는 체계인데요. 하지만 이번 작전에서 한국 공군은 1축과 2축을 건너뛰고 곧바로 3축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하여 KMPR, 북한의 도발을 감지했을 시 즉시 평양을 타격,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군 수뇌부들 제거하고 이들의 은거지와 주요 시설을 신속히 파괴하는 응징 전략을 말합니다. 목표물에 신속하고도 동시다발적인 정밀 타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시행했던 충격과 공포 작전과 비슷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걸프전 당시 이동식 탄도탄 발사대를 통한 스커드 공격을 받게 되자 다국 적군은 스커드를 먼저 제압하는 것이 시급해졌고 급히 PAC를 배치시켜 대응하긴 했지만 보다 확실한 방어를 위해선 탄도탄 발사 지점이나 발사대를 파괴해 사전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킬체인 체계가 확립된 첫 사례였지만 그 성과가 높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미 공군의 F-15E가 신속히 출격하고도 정확히 파괴된 이동식 발사대는 고작 2터부터 3기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보여준 신속한 대응의 근간입니다. 탐지, 식별, 추적에 이어 무기 선정과 교전을 체계화하여 최대 30분에서 최소 10분 내 적군을 타격하는 등 비대칭 전력을 빠르게 제압하는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죠. 현재 한국 공군은 각종 정찰 자산과 ADOCS 자동화 중심 작전 협조 체계를 통해 10분 이내로 적의 핵심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완비한 상태입니다. 물론 한국 공군이 처음부터 이러한 능력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기존 한국 공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 자산의 부족으로 북한에서 발사되는 탄도탄은 발사 준비 시간이 약 1시간, 장사정포가 30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정보 체계가 필수였습니다. 한국 공군은 글로벌 호크 블록 30을 도입하는 등 정보 자산을 천천히 늘려가고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전 영역을 커버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때문에 미 국방부는 한국 공군이 백업을 해줄 전략 중고도 무인 정찰기와 같은 정보 자산을 갖추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는 2022년이 되자마자 말끔히 해결됐습니다. 무인기 대신 정찰 위성들을 본격적으로 전력화시키면서 킬체인을 구성하는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정찰 인공위성 도입 사업과 관련해 총 5대를 2020년까지 배치하겠다고 했으나 여러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어 2020년 171, 2021년에 2기, 2022년에 나머지 2기를 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참고로 미 국방부는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못해도 20년 이상은 좋게 걸릴 것이라 판단했었기에 단 2년 만에 킬체인을 완성시킨 한국 공군의 역량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정신이 이번에도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현재 한국 공군은 미국의 MQ-1 프레데터와 MQ-9 리퍼 등 정할 무인기 도입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으며 23년 공대지 무장형 공격 드론까지 도입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군 당국도 이를 무인 공격기의 무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인정한 상태인데요. 나날이 발전해가는 한국 공군의 역량도 무섭지만 유례없이 빠른 킬체인의 완성 과정을 보자면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정신이야말로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한국의 진정 핵심 무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